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1993년도에 출간된 지잭의 Tearing with the Negative,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라고 하는 이 작품, 그죠?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부정적인 것에 머물기, 독일어로는 Verweilen beim Negativen 혹은 by them Negativen 이렇게 써도 되는데, 어쨌든 이 용어가 정신현상학 서문 폴 레데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도가 오늘 이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죠? 지잭이 이 Tearing with the Negative를 발표하면서 소제목을 달았는데, 93년도에 이 작품은 칸트, 헤겔 and the Critique of Ideology라고 하는, 그러니까 칸트, 헤겔, 그리고 이데올로기 비평,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 작품을 읽기 위한 어떤 그 중요한, 그죠? 예도가 철학자로서 그런 걸 해부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 지잭은 상당히 불친절하게 이 개념을 사용하는데, 예도가 오늘 이것을 헤겔의 엔치클로페디의 3부에 나오는 정신철학의 부분, 그죠? 필로조피 데스 가이스테스, 가이스트 필로조피의 이 부분을 함께 연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철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역시도 아직 행한 자도 없고, 독일어 원문을 파서, 그죠? 여러분들과 함께 지잭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이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사실 원문에는 부정적인 것 곁에 머물기,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나아요. 바이는 뭐뭐에, 어떤 특정한 장소 곁에, 뭐뭐새,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직역하면은 Tearing with the Negative, 이것도 뭐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짜잘한 번역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언어의 그러한 번역을 통하여 어떤 철학적 사고를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철학자는 이런 것들을 대중들에게 다리를 놔주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이 헤겔의 예도가 이미 지잭의 강좌에 해놓은 것처럼, 사실 이 헤겔의 이 부정적인 것에 머물기라고 하는 이 개념은 지잭의 어떤 그 책 한 권, 그러니까 Tearing with the Negative라고 하는 이 작품과만 관계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잭의 전체 사유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도가 이 부분만 따로 떼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잭 전체,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것에 머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지잭이 후 포스트 모더니스트로서 저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철학자를 3명 으로 뽑고 있는데, 아감벤하고, 그 다음에 또 아감벤의 행간도 또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죽을 때까지 강좌 뭐 한 1000개 몇 개월 만에 그냥 400개를 모았잖아, 그죠? 그것도 뭐 대략 뭐 대충 하는 강좌도 아니고, 그죠? 엄청나게 무게 있는 강좌들이 많은데, 어쨌든 아감벤과 그 다음에 또 예도가 강의를 했던 존재와 사건, 존재와 사건의 저자, 그 다음에 또 지잭, 이렇게 셈. 사실 지잭
지적은, 뭐죠? 이런 자들 중에서 특히, 존재와 사건을 썼던 철학자와 아주 친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도가 이름을 이야기 안 하는 건 강좌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존재와 사건 강좌 3개를 꼭 들어보시고 정말 중요한 오늘날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철학자죠. 그래서 아감벤은 좀 다르고, 아감벤은 하이데거적 사유가 상당히 강하고 중세의 철학에도 능통한 신학 부분에서도 아주 탁월한 지성을 보여주는 그런 철학자고, 지적과 존재와 사건의 저자는 주체를 살리는, 그러나 데카르트의 주체가 아니라 뭔가 상처를 입은 그러한 주체. 그 다음에 또 지적에게 있어서 이 까다로운 주체는 정신질환에 걸린, 정신분열증에 걸린 증상을 앓고 있는, 그러나 거기에서 마르크스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 이데올로기를 깨닫는 주체, 이런 정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에 반하여 그 존재와 사건의 저자인, 그죠? 지적의 친구는 마르크스적 주체, 그러나 그 주체는 사건에 충실한, 혁명적 사건에 충실하면서 거기에, 그죠? 충실하게 머물면서 탐색을 하는, 탐구를 하는, 조사를 하는 그런 주체, 그죠? 그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주체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더니티의 주체가 아니야. 그런데 지적은 해겔 안에 이게 있다는 거야. 놀라운 통찰이죠. 해겔 안에 이것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예도가 하는 이 강좌에서, 그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머물기는 사실 이데올로기 89년도에 출간된 1900 초기 작품이죠. 지적의 그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그죠?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이 작품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과 머물기 93년도, 그 다음에 99년도에 나온 99년도에 나온 The Ticklish Subject라고 하는 까다로운 주체. 그 다음에 Less Than Nothing. 예도가 서문을 학생들하고 대학원 학생들하고 다 해놨잖아, 강좌를. 그 모든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오늘 하는 이 정신현상학의 서문의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락강의 주체와 락강의 그 정신분석학의 정상과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그걸 잠깐 설명하면은 락강이 뭐죠? 상상계의 자아를 위치시키고, 예도의 강좌를 꼭 들어보셔요. 락강 강좌를 꼭 들어보셔. 거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더 세밀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상상계의 자아를 위치시켜. 그 다음에 스와, 무와, 그 다음에 또 상징계의 시제, 주체를 위치시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상징계의 대타자는 언어를 통하여, 그죠? 모든 것을 상징 질서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주체가 탄생되고, 그 다음에 상상계에서는 거울 단계에서 자아가 형성돼. 그러니까 자아와
이 자아가 커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타자들의 세계인 상징계와 이 자아가 어릴 때의 거울 단계로부터 만들어내는 그 환상, 두 개 다가 결핍이에요. 그게 두 개 다가 결핍이 일어나는데, 이 자아가 정상이 뭔가 하면은 이 자아가 상징계의 타자들에게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하여 이 타자들의 시선에 자기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상징계의 자아에 구멍이 나게 돼 있어. 결핍이 일어나고. 그러나 이러한 타자들의 상징계에서 자아가 완벽하게 일치될 수가 없어. 거기에서 오는 불일치에 의하여 끊임없이 상상계의 자아로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 다시 말하면 상징계에는 실제계를 통하여 드러나는 구멍도 있지만 상상계의 거울 단계 어릴 때의 그 결핍, 욕구 충족이 안 돼서 드러나는 그러한 결핍과 상징계와 상상계의 모순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모순에 의하여 그 정상을 프로이트적으로 말하면은 이 결핍을 끊임없이 감추려고 그래.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상이 일어나는데, 그 정상이 히스테리적이든 신경증적이든 정신질환적이든 간에, 이런 정상에 대하여, 외부적인 현실 세계, 그러니까, 락강적으로 말하면 상징계에서의 타자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욕망이죠. 욕망이 드러나는데, 타자들의 욕망에 맞추려고 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소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상상계의 소외와 상징계에도 소외가 있는 거예요. 이 타자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도 결핍되어 있어요. 대타자는 결코 상징 질서를 통하여 실제계와 일치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사회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낙강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하여 저항을 하는 거야. 저항을 해서 그냥 상상계의 자아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 현실 세계가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도피하여, 그죠? 끊임없는 그 요구를 자기 방식대로 방어 기제를 통하여 자기의 세계를 유지하려고 그래, 자아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실제계와의 관계로 넘어가기는커녕 자아는 끊임없는 이 정상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래. 다시 말하면 정신분석학적으로 자기 상처에 대면하지 않으려고 그래. 방어기제를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건 그 이데올로기를 감춥니다, 여러분. 이런 정상의 개념. 이것이 오늘 할 해겔의 그 부정적인 것에 머물기라고 하는 이 개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해겔을 낙강적으로 읽고 낙강을 해결적으로 읽는다는 그 유명한 명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계와 상징계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또한 상징계의 구멍을 내는 실제계, 그 배후에서 자기 스스로를 감추면서 이데올로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에 직면하기는커녕 그냥 끊임없이 상징계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 설정한 그 상상계의 자아에도 머물러 있으려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순이라. 그런데 이거를 사회 철학적으로 풀어나가는 지적은 이거를 해결을 통하여 더욱더 지평을 넓히고 자기 방식대로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해결 해석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오늘
정신현상학에 나오는 이러한 해결의 개념을 예도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코멘타리를 달면서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에게서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신현상학 예도의 7개의 강좌가 있죠. 그런데 아직 예도는 논리학은 안 했습니다. 논리학하고 엔치클로페디는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려면 엔치클로페디의 전체가 아니라 정신철학 부분을 알아야 돼. 정신철학에서 그 주체는 그죠? 주체는 해결에게서 주체가 실체입니다. 그래서 실체로서 주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실체인데 이 실체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존재의 배후에서 다른 존재들을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불변의 항으로서 타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어. 그런데 해결에게서 주체와 실체는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체는 그런 실체 개념이 아니야. 해결한테서 그 실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실체는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정신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정신이 뭐냐라는 걸 알라 그러면 엔치클로페디는 해겔 사유의 지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부가 논리학, 로직입니다. 로직은 이념을 이데를 다룬다고. 두 번째가 자연철학이야. 나투얼 필로조피라고. 이 자연철학은 주로 무기물이라든지 뭐 다양한 인간 이외에 자연적인 걸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권의 엔치클로페디의 3부가 정신철학인데 이걸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으로 나눠. 그러면서 이 정신철학에서 해결이 정신이 뭔지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정신은 언제나 그 자체로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해겔한테서 정신은 언제나 외부적인 것을 규정을 통하여 내면적으로 만드는 그런 힘에 의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규정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베슈틴뭉 규정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언제나 규정은 이거는 해겔의 정신철학에 나오는 엔치클로페디에도 나오고 논리학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규정은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언제나 규정 A라고 하는 것이 A가 아닌 대립물이 있어야 규정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도를 규정하려 베슈틴뭉 하려 그러면 예도는 언제나 뭐죠? 예도는 언제나 예도 아닌 것과의 대립을 통하여 규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해겔의 사유에서 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도는 예도가 아닌 것과의 대립이 있어야 규정성이 발생하는데 이 규정을 정신에다 적용시키면 이래야 돼. 정신은 정신이 아닌 것과의 대립을 통해서 규정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정신이 아닌 게 뭔지 압니까?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언제나 정신이 아닌 것을 통해서만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아닌 자연적인 게 뭐야? 정신이 아닌 것을 통하여 정신은 자기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아닌 것을 외적인 거라 그래요. 이 외적이 오이슬리히라 그러는데
이 외적인 것을 내면화시켜, 외적인 것을 내면화를 통하여, 이널 이흉을 통하여,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외면적인 것을 내면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게 바로 정신의 힘인데, 이 외면적인 게 바로 자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적인 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내면화를 바로 헤겔은 이데알리지룽이라 그래. 그게 뭔가 하면은 관념화입니다. 그런데 이 관념성 이데알리테트는 뭔가 하면은 외면적인 거를 내면화시키는 그런 관념성이 바로 정신의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그 어려운 해결이 쉽죠? 쉽게 들어오지. 그러니까, 나무라든지, 바깥에 있는, 자기 외적인, 정신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정신화시키는, 관념화시키는 게 바로 정신의 본질인데, 이런 근본적인 것. 그러면, 이 외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 부정적인 것을 내면화시켜서 정신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주관정신에서 나타나는 영혼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영혼과 의식, 베부스트자인, 질레, 그 다음에 가이스트, 이 세 개가 주관정신에 속해. 헤겔 엔치클로페디에 나오는 정신철학은 좀 다르죠? 뭐 정신현상학은 감각, 지각 막 이래 나가잖아.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추상적 법, 이건 자연법이고, 그 다음에 사회법,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거. 이런 것이 객관정신에 들어가는, 인륜성, 도덕성, 이런 것들이 객관정신에 들어가고, 절대정신이 예술, 종교,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정신이 자기 자신의 외적인 것들을 내화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자기 자체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정신 개념은 그러니까 자연적인 게 아니고, 이런 거는 헤겔의 개념이 아니야. 다 오해한 거라고. 그러니까 헤겔에게서 중요한 정신 개념은 이런 부정적인 것, 정신은 자체로 적자적으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외적인 거를 내면화시켜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비로소 거기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맞죠? 이 바깥에 부정적인 것, 내가 아닌 거잖아, 다. 내가 아닌 것과 만나서 타자와 만나. 그래서 타자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처럼 꼭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헤겔한테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외부적인 것들도 다 타자적인 겁니다. 자기와 정신 자신과 이질적인 거는 전부 다가 정신 외적인 거는 전부 다가 부정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부정적인 것과의 대립을 통해서만 정신은 규정되는데, 그게 바로 관념성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제 쉽죠? 이제 정신현상학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근본적인 정신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정신현상학에서 지적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부정적인 것 곁에 머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문을 예도가 발췌해 왔는데 한번 봅시다. 자, 정신현상학 서문에 그 부정적인 것에 머물기라고 하는 그 부분만을 예도가 한
한 페이지 분량의 것들을 전후 관계로 발췌해서 뽑아왔어요. 자, 거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읽을게요. 그럼에도 본질적인 계기는 이 분리된 것, 곧 비현실적인 것 자체이다. 뭔 말이죠? 헤겔란테서 베젠틀리 헤스 모멘트, 그러니까 본질적인 계기라는 거는 부정적인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은 부정적인 게 없으면 정신은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언제나 정신은 잠재적인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은 언제나 부정적인 것이 본질적인 계기로 나타나야만 정신이 운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대존들어 뭐예요? 구체적인 것, 개별적인 것, 특수한 것이 분리되어 비현실적인 것이 됨으로써만 이 분리된 것은 운동을 할 수 있다. 운동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의역도 많이 합니다. 예도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하여. 그러나 원문에 입각한 직역과 의역이니까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개별적인 것이 분리돼요. 구체적인 것이 분리돼요. 비현실적인 것이 됨으로써만 분리된 것은 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정신은 자기 외적인 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잠재성에서 현실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분리의 활동, 악티비테트, 베베궁, 이 분리라고 하는 활동과 운동은 가장 놀랍고 위대한 것인데, 이것은 절대적인 힘인 지성의 힘이에요. 인텔렉트의 힘이야. 절대적인 힘인 지성의 힘이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아르바이트, 노동이에요. 노동. 이해가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정지해 있으면서 묶여 있다라는 거야. 뭔가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야. 정지해 있으면서 자신의 계기들을 갖고 있는 실체로서의 원한 알죠? 동그란 거. 이 원한, 찌어클. 이 원한은, 직접적 관계야. 직접적 관계이며, 따라서 그 어떤 놀라움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데 어렵죠, 해결, 그죠? 그러나 예도와 함께라면 초등학교 책 읽듯이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은 정신이 이러한 외적인 것, 자연적인 것이나 자기 외부에 있는 타자와 만나는 그 이전의 상태, 그게 바로 자기 관계죠. 즉자적 상태입니다. 안지희야, 안지희자인이야. 즉자 존재야. 그 즉자적 상태로서 그냥 타자가 없이 자기 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를 바로 헤겔은 직접적 관계, 운미텔바르 렐라찌온이라 그래. 운미텔바르 뭐예요? 미텔이 없는 거야. 매개가 없는 거야. 직접적으로 자기와만 관계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헤겔은 비현실적인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헤겔을 오해한 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헤겔의 종합이라든지 진테제라든지 아인하이트, 뭐죠? 종합. 그 다음에 통일, 페얼 아인하이트 리흉, 이런 거, 통일, 페얼 주에농, 화해,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가 헤겔이 이런 그래서 부정적인 거를 본질적인 계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상태를 헤겔은 직접적 관계라고 그래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직접적 관계, 적자적 관계 안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생명이긴 생명이긴 한데, 이거 뭐 바깥에 있는 어떤 타자성도 없이 자기 자신 안에만 갇혀 있는 그러한 적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운동도 없고 아무런 정신은 이런 상태는 비현실적인 잠재적 상태일 뿐이야.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하지만 자신의 환경과 분리된 이 우연적인 것 자체, 여러분, 여기서 우연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지적이 이데올로기에 숭고한 대상에서 해결의 철학을 우연성과 차이를 긍정하는, 이해가 돼요? 부정적인 것을 다른 말로는 부정과 분열과 모순과 대립을 긍정하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숭고한 대상에서는 해결의 개념이 디퍼렌츠, 운털시트, 차이라는 개념과 악지엘레스, 우연적인 것에 중요한 그런 개념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차이와 우연성의 철학,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우연적인 것이 나옵니다. 정신연약 현상학 서문에서. 하지만 자신의 환경과 분리된 그러한 우연적인 것, 뭐예요? 자기 자신의 주변적인 것과 분리되어 있는 우연적인 것. 여러분들 얼마나 우연적인 게 뭐예요? 타자적인 겁니다, 여러분. 타자가 나의 필연성 안에 들어오나? 다 우연적인 거예요. 역사는 우연적인 거잖아, 그죠?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악지덴텔레스, 다스 악지덴텔레, 이게 독일어로, 역시 영어로 얘기해 줄게. 액시덴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연적인 것 자체, 묶여 있으면서도 다른 것과의 연관 속에서만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것의 엄청난 힘이다, 위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의 힘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정신의 힘인데, 이건 지성의 힘이에요. 이것은 자기 바깥에 있는 나 자신의 환경과 떨어져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우연적인 것과의 결합 속에서 의역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한 코멘탈이에요. 결합 속에서만이 비로소 정신과 지성은 자기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력은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부정적인 것이 바로 정신의 본질 계기야. 이게 없으면 정신의 운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적인 것은 타자적인 것이고, 이 부정적인 것, 타자적인 것, 우연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자기와 차이를 만드는 개념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그죠? 비로소 우리 지성은, 정신은 현실적인 창조적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미 포스트 모던 사고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현실이죠. 해결은 괴물이 괴물,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존재와 무에서 무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이데거한테서 은폐성에 가까운 거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런 것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정신은
잠재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것이 된다. 참 놀라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도TV는 5분 만에 철학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하기도 하고, 개념을 잡기도 하고, 그걸로 끝나면 예도가 철학 전공자인데, 웃기는 그게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예도가 또 뭐예요? 1차 자료 강좌를 열잖아. 오늘 같이 이렇게 또 지적이 말하지도 않는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1차 자료를 해부하기도 하고 1차 자료를 읽고 강의를 하는 이런 강좌도 있고 또 5분 만에 철학 개념도 있고 그죠? 다양한 강좌를 여는 거죠. 철학의 단편 강좌도 있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문학적 내공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해결 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댕켄이다. 이게 바로 사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 바로 이 부정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내면화해서, 엔치클로페디아에 나오듯이 관념화해서 비로소 현실적인 것으로 운동으로서 나타내는 그런 활동이 바로 철학의 일이고 철학의 목표고 철학의 사고라는 거예요. 게당케야 여러분 댕켄이야 사고야 사고. 이게 바로 그리고 순수한 나의 에너지다. 마인의 에너기야. 이게 맞죠? 나의 에너지고 나의 사유야.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로소 나와요. 죽음은 토트. 여러분 죽음 슈테르벤. 죽음은 여러분 죽음은 가장 무서운 것이며 그 다음에 죽은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힘이 필요하다. 맞죠? 죽은 것을 붙잡고 죽음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아름다움은 갑자기 아름다움이 나와. 쉔하이트가 나와. 무기력한 아름다움은 지성을 혐오한다. 여러분 힘이 없는 아름다움은 지성을 혐오하고 지성은 이런 힘없는 아름다움을 싫어해요. 자, 계속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성은 그런 힘없는 무기력한 아름다움이 할 수 없는 것을 그 아름다움에게 요구한다. 이래 나와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성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그런 적자적인 것 말고 자기 바깥에 있는 부정적인 것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이러한 과감한 그러한 부정성과 함께 머무르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무기력한 아름다움은 지성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지성은 이러한 자기한테만 머물러서 자기의 순수성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이런 것들은 지성과 관계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재밌죠, 그죠? 그 다음에 하지만 죽음을 회피하는 생명, 여러분 죽음을 피하는 생명, 그 다음에 곧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순수하게 보존하며 하는 그런 생명은 정신의 생명이 아니다. 이해가 됐죠. 자기 곁에만 머물러서 자기 자신의 순수성만을 유지하고 타자성을 자기 외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외면해버리는 이런 정신은 무기력한 아름다움이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창조해낼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한 거예요.
그죠? 어떤 운동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명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지적이, 죽음은, 이건 뭐, 마치 성서 같아, 성서. 여러분 봐봐. 정신의 생명은 죽음을 감내하며, 그 안에서 달인, 그 안에서 스스로를 보존하는 생명이다. 이해가 됐어. 모든 정신은 죽음을 감내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죽음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존하는, 부정성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게 바로 생명이요,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헤겔의 정신의 개념은 나중에 절대정신으로 가면서 기독교 하느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가운데 하일리걸 가이스트, 성령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다머는 그래서 헤겔의 철학을 아예 성령론적 철학이라고, 프노이마티셔 필로조피라 그래, 그죠? 자, 그래서 정신은 절대적으로 분리됨 속에서, 분리가 뭐야? 찢어 밝혀진다 그래. 경상도 말로. 절대적으로 찢겨짐, 찢어 밝혀짐, 분리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에만 자신의 진리를 얻게 된다는 거야. 도달하게 된다. 자기의 진리를 획득하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오직 이런 부정적인 것에 의하여 자기의 적자적 상태가 해체될 때에만, 비로소, 진리를 얻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헤겔 철학의 주제라는 거야, 지적은.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거의 다 왔습니다. 차라리 차라리 정신은 부정적인 것과 정면으로 대면하며 그것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여기에서 이제 갖고 가는 거야. feel violent by negative. 그것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이러한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머물러 있음이야말로 부정적인 것을 존재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마술적 힘이 되는데, 이 힘이 바로 주체다. 이래 나와 있어. 나중에 점점점으로 나가면 이게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부정적인 것을 존재로 바꾸는 것. 그런데 이 존재로 바꾸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신이 자기 자신한테 머물러서 거기에 자기 자신 곁에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죽음 곁에, 자기 자신이 아닌 것 곁에 머물러 있음으로써만 이 정신은 존재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체를 이야기하면서 지적은 이것을 이제 락강의 정상 개념이라든지 락강의 정신 분석학에 걸려서 이데올로기 개념과 연결시키면서 그 환상을 가로지르면서 이 주체가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이런 부정적인 것을 대면하고 이 이데올로기의 환상에 직면하여 이것을 극복하고, 직면하는 게 극복하는 거예요. 환상임을 깨닫는 게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지적한테서는 낙강을 통하여서 배운 거지만은, 그렇다면 해겔한테서 부정적인 건 뭐야? 그럼 아니 정상에 사로잡힌 환자는 뭐야? 부정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죽음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순수한 상태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환자의 환자. 그게 바로 뭐야? 이런 상징계의 질서를 거부하고 상상계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자아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아. 그런 거는 바로 이런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깨닫기는커녕 직면하기는커녕 그냥 도피하고 자기 자신 안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에 이런 주체는 까다로운 주체기는커녕 방어 기제를 갖고 그 정신병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 자라는. 정신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현 상태를 인정하는 것에서 치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해겔한테서 지적이 인용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것에 머문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죽음을 함께 견디는, 그리고 이 부정적인 것을 결코 도피하지 않는, 이게 중요한 거야. 회피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자기 존재의 한 복판에 받아들여서 자기가 이 정신이, 이 주체가 그것을 존재로 현실화시킬 때에 비로소 이 생명력은 운동을 얻게 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의 의도가, 그죠?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게 바로 99년도에 출간된 까다로운 주체와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강좌가 다 계속 나와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게 본질적인 계기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해겔의 철학은 차이와 우연성을 강조하는 철학이고, 결국 절대지는, 이 말은 여기서 절대지는 종합과 화해와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과 화해와 통일의 개념은 해겔한테서 오히려 이 차이와 우연성을 필연성이나 그 다음에 차이 없음으로 바꾸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이 차이와 우연성을 뭐죠? 확정하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그 부정적인 것이 맞다, 모순과 대립이 극복하여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모순과 대립과 부정적인 것과 죽음을 자기 존재 한 복판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 인정이 안에얼켄룽이라 그래, 독일어로. 이 인정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야. 지적한테서도 어크나리지라 그러지. 지적은 뭐 영어로 일부러 영어로 쓰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인정으로부터 이 까다로운 주체는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 인정.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것은 결국 종합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합과 절대지와 화해와 통일이라는 해겔의 개념은 이러한 부정적인 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하면서 도달하는 것이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이것은 새로운 해겔 해석이기도 하지만 아주 그죠? 매력적인, 그죠? 지적의 철학계에 내어놓는 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예도가 아주 심도 있게 오늘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인정, 그 부정적인 것이 인정함으로써 또 다른 단계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끊임없는 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그 새로운 것 안에는 언제나 이 부정성과 함께 머무르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부정적인 것을 자기 자신의 존재 배후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균열과 틈, 다시 말하면 락강의 상상계에 구멍이 나 있는 이 실제성을 인정하는, 여러분, 그래서 상징계의 결핍과 상상계의 결핍을 인정하는 것, 이데올로기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치료의 시작이자 이데올로기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적은 헤겔의 철학에서 이 부분을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재밌었죠? 얘도 강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주로 헤겔의 그죠? Verweilen beim Negativen에 나오는 이 개념, 정신현상학 폴 레데 서문에 나오는 이 부분을 예도가 엔치클로페디에 나오는 정신철학과 연결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락강의 어떤 그러한 철학과 정신분석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지적이 이것을 마르크스적 사회 이데올로기와 연결시키면서 어떻게 이 부분이 그 지적의 사회 철학에 적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상당한 도움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문학적 사유와, 그죠? 삶의 날로 이러한 사고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